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하고요.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은 아무래도 그 쌍특검법뿐만 아니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법학자들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조차도 그 형식적인 임명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해줄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약간 좀 태도가 석연치 않다 하지만 오늘이 네. 가장 내란 편에서는 아주 확고부동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거의 뭐 어떤 그 내란 세력과 이것을 규탄하는 세력을 동급으로 보는 듯한 모든 것은 저기 수사하는 쪽과 수사받는 쪽에 그러니까요. 어떤 공정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기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똑같대. 네. 이런 식의 해괴망측한 그 태도가 나오면서 오늘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아까 워딩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취지인데 아니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하지 말자는 얘기고 이런 분위기면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조금 낙관했던 대목은 뭐냐면은 특검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헌재에서 독촉한 그 재판관 임명은 재판관 추천은 이거는 아무 걸림돌이 없을 거라고 다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그 본인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의무고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해달라 그랬고 네.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 그래 설마 이것까지 걷어차겠냐. 네. 내란 특검이야 이제 그 다음에 수사와 관계된 문제지만 헌재 정상화 이거는 안 대행조차도 네. 거부 못할 거다. 네. 사실은 내란 특검도 그것도 거부해서는 안 되지만 설마 이것까지 했는데 설마가 진짜가 됐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예상은 일부 됐어요. 왜냐하면 양곡관리법과 관련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6개 대해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 100% 이거는 논점 이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곡관리법이나 기타 등등 뭐 국회 진감법 이거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맞아요. 되는데 네. 그걸로 콕 집어서 거부권 행사를 먼저, 하면서 네. 존재감을 드러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거부권 행사를 못할 거다. 근데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즉각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있었어야 됐다. 선행적으로 그리고 먼저. 선행적으로.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 의총의 대체적인 분위기도 그랬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기류가 바뀌면서 한덕수 총리는 일단 네. 그 탄핵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내통을 안 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그 윤석열이 전화 안 했을까요? 그리고 한덕수 부인과 김건희 씨가 막역한 사이라는 거잖아요. 오래된 사이고. 그럼 소통을 안 했을까요? 이 상황인데?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볼 네. 때 물 셀 틈 없이 속전속결로 이 상황을 종합 정리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어야 됐다. 네.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준 거죠. 벌써 12월 3일부터 오늘 24일이에요. 여러 물타기가 가능하게. 예, 네. 20하루가 지금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12월 14일만 하더라도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일주일도 넘었지. 지금 열흘이 넘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열흘 사이에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범죄자들인데 증거인멸하고 공모해서 판을 뒤집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한덕수 스스로도 피해자 신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이 선택할 건 뭐예요? 조사를 어떻게든 받았죠 이미. 네, 네. 어떻게든 본인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쥐구멍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그런 선택을 못하도록 일망타진의 방법을 썼어야 됐다. 네. 근데 하여간 그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죠. 아니 방안을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민주당 목 2명 말고도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조차도 국회 절차에 따라 임명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그러니까. 하는데 국민의힘이 정작 인사청문회도 안 나오고 혼연일체로 당정일체로 한덕수 후보자는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얼마 전까지는 이 헌재 식물화를 국민의힘이 규탄했죠. 맞아요, 네. 근데 입장이 바뀐 거예요 또. 그리고 약간 또 늦추는 데는 그때는 민주당이 늦추는 쪽이었다고. 이제 입장이 바뀐 건데
이거는 헌법학자든 헌법재판소든 이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예. 나 이거 뭐 보니까 막 가는 판 아닙니까 이거? 예. 근데 이러면 한덕수 총리는 무사하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본인의 앞으로 공직 생활에 쌓아놓은 거를 다 까먹을 수 정말 있다. 그 커리어를 다 까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이 고비를 못 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본인한테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법꾸라지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법기술자들이 하는 게 계속 끊임없는 논점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전직 검사 출신인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대행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그 공백 안보의 네. 공백이 필요하니까 안보상 공백이 네. 있으니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임명하라는 거잖아요.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으로 행사해라, 행사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예. 주장을 하면서 또 반대로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또 하지 말라고. 대통령 아니야. 예, 예. 대통령 아니야. 권한대행이야. 이 권한대행을 가지고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속보들이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총리 탄핵이냐 권한대행은 탄핵할 수 없다. 직위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근데 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석 이상이어야 된다. 어제 그제부터 계속 논란이 된 151석이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논점 이탈을 하면서 계속 물타기를 하니까 이 내란이라는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종식을 못 시키고 있는 맞아요. 거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전략을 곤두세워서 이 내란 종식에 포커스를 좀 맞출 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총리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기자지만은 고위 관계자가 실명 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자들 설명한 게 백브리핑 설명한 게 국민의 입장 거의 두둔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헌법재판 임명에 대해서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추천이 돼서 넘어왔다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절차가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건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국회목 헌법재판 가지고 3명 중에 2명이 민주당 추천이라는 거, 야당 추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탄핵을 하는 역할이 검사인데 국회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추천한 재판관을 받아가지고 심판하는 게 적절한 문제 제기를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했는데 그 논리를 원용하면서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뭐 야당이 추천하는 방통위원도 문제되고 그러니까요, 선거관리위원도 네.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선거를 감독해야 되는 심판을 선거하는 플레이어가 추천한 선관위도 불법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추천해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선관위 개헌군이 쳐들어갔는지 몰라도 다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요. 누구 몫이 뭐할로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국회 추천권이 다 문제지. 네. 국회가 전부 이해 충돌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나라 저 대법원은 문제 안 됩니까? 맞아요. 대법관? 대법관도. 네, 예. 그러면 사법도 문제, 선거관리도 문제, 방송도 문제. 아니, 문제 아닌 게 어디 있어? 당장 그런 6명 식으로 재판관 중에 얘기하는 대통령 거잖아요. 추천은 심사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따지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내란을 내전의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기도 같습니다. 내란을 내전으로 바꾸는. 내란을 내전으로. 획책하려는. 네. 이게 이렇게 돼서 무정부 상태로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행은 대행으로서의 권위가 없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반신불수가 되고 네. 이렇게 되면 국가 기능 마비죠. 아마도 이런 식으로 2주만 더 가면 이제 국가가 파국적인 상황의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죠. 네.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뭐냐고 물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도 골드버거 대사가 헌법적인 절차의 회복을 얘기했는데 그 헌법적 절차가 지금 뭐 훼손되고 완전히 있어요. 네. 마비인데 무슨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여태까지 있었던 위기하고는 또 달라. 아니 그럼 이 그러니까 지금 내란에서 차원이 다른 네. 위기죠. 차원이 다른 위기고 지금 총리실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5명 탄핵되면 의결 정족수가 미달이 돼서 이제 앞으로 모든 입법에 대해서 그 의결이 불가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얘기가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네. 정부 붕괴 선언이다. 그러니까 내란을 내전으로 바꾸면서 지금 사실상 지금의 국면을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탄핵 승복 거부예요. 그렇죠. 예. 탄핵 승복 거부해서 그렇게 되면 국가가 갈라지고 혼란스럽고 국민이 분열되고 이런 게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절단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이건 그렇죠. 나라가 절단 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도대체 이렇게 내전으로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니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그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NLL 국지전 그 의원님께서 네. 이 내란에 굉장히 적확하게 맞아요. 취재해서 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외환이 사전적으로, 핵심이다. 네. 예, 외환이 기본이었다. 그리고 외환이 안 되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되게 적확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동시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내란 세력들이 계속 도처에 있잖아요. 그 지금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네.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고 수면 위에, 누가 예, 누군지 나타나지 지금 않은, 네. 뭐 수사도 안 돼 있고 지금 보면은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권 가지고 싸우고 있죠.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을 그냥 압수해 가버렸죠. 그리고 불러서 소환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약간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그 해방 정국에서 우리 그 친일파를 조사하고 했던 반민특위하고 예.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기시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심을 못 잡고 헤매기 시작하면 진짜 그야말로 국가 변란 사태로 가는 거고 네. 오늘 뭐 임미의원 따르면 한국은행 강남 지점까지 그 제1공수단 공수여단에서 뭐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네.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 저기 한 가지 가정인데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고. 지금 어디 접경 지역이나 서부 고도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군에 대한 내란 수사가 가능할까? 안 되죠. 안 되죠. 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HID가 다 블랙 요원들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몰라요. 음. 그 소집됐던 게 60명이 넘나 보인다고. 걔들 지금 다 어디가 있냐고. 그런데 어디선가 한 군데서만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군에 대한 수사 중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기 이거는 군의 최고 사령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군 네. 통수권자. 그게 권한 대행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건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보적인 어떤 긴급 사태나 어디서 어떤 그 국지적인 위기 사태가 났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겠냐고. 상당히 치명적인 차질이 생길 걸 아마도. 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이 저기 탄핵의 흐름으로 가는 헌정의 중단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계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태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사태라도 나면은 저기 지금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이 수사의 흐름이 또 군에 대한 어떻게 수사가 바뀔지 모르죠. 될 수 네. 있겠냐. 현행 작전을 하는 사람이 구속된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군법으로도 그냥 구속이 안 되니까 직무배제를 먼저 해놓고 네. 구속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현행 작전장인 사람은 중범죄라도 구속을 못 시켜요. 인사 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구속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이게 안보 문제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안보 사태가 있다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이제는 직무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현 스테이트먼트 이게 현 상황이 유지돼야 되는 네. 거예요. 그 내전적 그 파국을 유도하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그럼 그 파국 유도 상황에서 야당이나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이럴 때 빠지는 어떤 무정부적인 혼란이 있잖아요. 네. 이건 독재나 압제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그 저기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다가 이라크 안정화 작전이 이제 혼란으로 빠져들었잖아요. 이라크에 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 어떤 폭정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더라. 이게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는
이 윤석열이가 내란 시도란 걸 시민의 힘으로 제압을 했다. 네. 이거는 오히려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시스템 붕괴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는 혼란 그 자체가 목적이야. 이거 굉장히 그건 내전 양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네, 앞서 답답해지네요. 의원님께서 또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고 또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뭐야 제1공수단 거기가 한국은행 강남 지점에 저격수까지 데려가서 뭘 하려고 했었을까? 그게 만약에 아까 임미애 의원이 매불쇼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뭐 큰 국가의 뭐 큰 주식이라 됐든 뭐가 됐든 거기를 흔들어서 뭔가 뭘 획책하려고 했었다. 그거 자체가 변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까지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실행하려고 마음먹고 그 세력이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지금 다들 계속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네. 상황이 종식이 안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정치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좌고 우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정부의 고위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제 공개된 게 국회의장 공관 있잖아요. 거기에 군인 11명하고 사복 차림의 남성 2명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공관 CCTV에 잡힌 겁니다. 잡혔어요. 누구 잡으려고 갔겠어요 이게. 우원식 의장 잡으러 가고 아니, 그런 있어요.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자기도 치환하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 입속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투쟁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검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들어가고 빨리빨리 이제 그 다음 순서를 밝힌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대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정상화돼 가지고 빠른 심리 심리를 체제의 하거나. 완전체를 갖춘다거나 음. 아니면은 검경의 혼선을 창조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어떤 입법부가 특검이라든가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슨 적극적인 노력. 그렇죠. 네. 아니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이런데 뜻을 같이 하고 뭔가 대화가 있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의 긍정적인 그 기대 중에 두세 가지는 나와야 돼.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두세 가지 예. 정도는 국민들한테 긍정적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하지만 위기의 그 파장이 어디선가 느껴진다. 뭐 약간의 긴장이 고조된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사안도 크게 흔들리게 되죠. 예. 지금은 대붕괴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상태가 2주만 더 가면은 이제는 대외 신인도부터 해가지고 아노미에 완전히 예.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 위기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쯤 가면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외교 관계 공백이 이렇게 쓰라릴 줄 몰랐다 이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아까 경향신문 보니까 네. 환율이 1,450 몇 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유지되면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1,500원대를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오늘 피치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한국의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걸로 간주한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이 와중에도 이게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찌 보자면 지금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나온 속보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을 걸면 권한쟁의 심판을 건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지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 이제 결심한 거예요. 내란 세력이 누구 편- 되기로 예, 윤석열 되기로, 편이 예. 되기로 결심한 거야. 한덕수는. 그러면 민주당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작에 탄핵을 딱 해가지고 팔다리를 딱 끊어놓고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기로 했어야 됐는데 여지를 주면서 열흘의 시간을 벌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소통을 한 결과 야 이거 권한쟁의 심판 가보자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야 오늘 그 인사청문회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헌법재판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하도록 권한대행에 네. 넘겨요. 총 정부로. 3명이죠. 네. 예, 이제 3명을 오늘까지 넘겨요. 끝나면, 네.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 사이에 탄핵이 되면 나는 권한쟁의 심판할 거야.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이 얼마가 가겠어요. 걸리겠죠. 예. 또 한 달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계산한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4월 18일.
그때까지 분명히 가면 나가는 시간까지. 그때까지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야. 자, 이거는 그 정말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그거 지금 따질 시간이 아니네. 총력을 다 해가지고 대공세를 해야 될 상황이고 네. 이건 진짜 다시 200만, 300만이 모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치명적인 문제냐 하면은 그 국정 안정화하겠다는 저들의 얘기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 여의도 내에서 벌어지는 걸 국민들이 쫓아와서 한 음. 문제인데 이제는 그 반대예요. 음. 이거는 이제 저기 국민들 그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갖다 국정을 수습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도 대외 신인도부터 이제 문제가 생각하고 네. 투자 유보에다가 외교 마비 음. 거기에다가 안보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동맹 체제에서도 이 우리 국방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군사 라인이 소통이 안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이게 그게 최근에 정상화돼 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게 다시 원위치라고. 네. 이럴 때 이제 작은 위기 하나가 딱 터지는 거야. 네.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내부의 소요나 그 치안 사태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안보를 걱정해요.